안녕하세요. 다들 주말은 잘들 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다룰 주제는 공항이 오고 있는지 진짜 공항이 올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영상 중에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서 약간 웃기기도 하지만 또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Go up. Larry, what the hell are you doing? Larry! Larry, you can't just. Oh, Larry! Oh, are you alright? How did you... Larry! Righto, what's going on here? Oh, sir, I'm arrested. Arrest. 정말 무섭긴 무섭네요. 일단 유의사항 한번 봐주시고, 오늘 날짜로 미국이 이제 12만을 넘어섰죠? 점점 소비가 위축되리라 봅니다. 이탈리아는 그래도 검사를 계속 하고 있긴 하나 봐요. 계속 리니어하게 상승하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켜봐야 할 국가들인데, 인도도 지금 14억 인구가 있습니다. 인도도 엄청난 석유를 소비를 하는데, 인도 인구들이 소비를 하지 않게 되면 또 세계 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나이지리아나 인도네시아 국가도 상승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지표입니다. 이쪽이 상승하면 진짜 뭐전 세계 대량 확산이라 보면 되겠죠. 아시아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남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이제 인구가 엄청 많기도 하고, 또 16년도에 지카 바이러스의 창궐지였습니다. 창궐지라기보단 창궐 주무대였죠.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인도입니다. 이 중에서 인도에서 인구가 많기도 많고, 환자 수에 따라서 인도발 경제 위기가 2차 파동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터키인데, 터키가 이제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아시아 계열이라면 중간에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통의 핵심 위치죠. 인구는 뭐 7, 8천만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위치 자체가 아주 중요해가지고, 이제 아시아권에서 독일 계열 유럽 쪽으로 수출한다거나 이제 원자재를 들인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아직 1000 조금 넘은 상태이고, 터키는 이제 급격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특히나 유럽 쪽에 인구들이 많이 감염이 돼서 터키도 함께 감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국부터 시작한 게 한국, 그리고 미국, 이제 주위 국가까지 한 번에 확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국가들이 확진자가 된다면 한 번 더 파동이 올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나스닥이 어떻게 내려갔는가. 그림을 보시면 좀 알 수 있겠지만은, 이때부터 3월 9일부터 오일 쇼크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랑 이제 뭐 중동 국가랑 오일을 더 많이 찍니 많이 오일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나스닥도 또한 마이너스 7.29%의 변동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날 돼서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싼가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또 샀겠죠. 그래서 또 반등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코로나가 점점 스멀스멀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코로나인데 3월 12일부터 이때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죠. 나스닥 시장에는 역사적인 폭락을 한번 맞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미국 확진자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또 달러 지수도 보면 그전에는 달러 지수가 높았다가 또 한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공황의 시작이 느껴질 때 또 달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또 이제 금 가격을 팔아치우고 달러를 확보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금 가격이 많이 내렸잖아요. 사람들이 무조건 달러를 찾습니다. 초반에. 이 표의 의미가 있는 게, 달러 지수가 높아지고 금은 계속 하락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98.8 달러를 찾는 98.8이 달러 지수고, 이제 금이 또 폭락을 한번 하죠. 1590에서 1516으로. 이제 현금 유동성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현금이 최고다. 믿을 건 현금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진짜 역사적인 마이너스 12%를 한번 맞게 되죠. 이때 나스닥이 7천까지 내려갔어요. 한때는 만스닥이라고, 만 갈 거다, 그리고 만스닥이라고 부르던 나스닥이 7천까지 주저앉은 시점입니다. 이때 또한 금도 전부 다 팔아치우는 거죠. 그때 금 선물 가격인데 역사적인 또 폭락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데 이렇게 한번 폭락을 하고 나면 한번 튀어 오릅니다. 데드캣 바운스. 또 한번 마이너스 12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 튀어 올랐죠. 6.23. 또 위에도 9.35가
이 9.43을 회복했다는 게 아니고 이 두 개 연속 하락을 회복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7% 빠졌다가 4% 올랐다가 이미 손해잖아요. 마이너스 누적으로 마이너스 3%잖아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7% 됐다가 마이너스 16%인데 이제 그 중에서 절반 딱 9.35% 복구했잖아요.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 떨어졌는데 또 절반만큼 복구하고, 또 여기도 마이너스 4.7% 빠졌는데 또 절반만큼 2%만큼 복구하고, 이때도 데드캣 바운스지 않나 싶습니다. 또 물론 호재가 있었습니다. 7개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고 다시 이제 절반이 아닌 거의 두 개 합쳐서 4%가 빠졌죠. 근데 여기서 FED 미 연준에서 돈을 풀겠다 하는 순간 또 화폐 가치 훼손이 되기 때문에 다들 또 주식으로 한번 몰리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빠져서 싼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나스닥 7,000 부분에서 또 7,500. 이만큼 사람의 심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도 한번 약하게 약간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죠. 다음에 또 5.6% 상승했다가 또 마이너스 3.7%. 근데 여기서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달러 지수가 급격하게 달러만 찾다가 사람들이 이제 또 달러를 찾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통화스와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스와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달러 지수가 내려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올라갔다 지금 잠깐 내려갔다 주춤하는, 아래쪽에서 주춤하다가 또 다시 튀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당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도 때는 달러 지수가 거의 70 후반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달러 지수가 낮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은 달러가 귀했어요. 그 당시에는 달러가 귀하지 않아도 한국은 달러가 귀하고, 이번에도 미국이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또 달러가 급격하게 치솟은 걸 볼 수 있죠. 한국이 너무 해외 의존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천이 저점이냐, 그것도 말하기가 어렵죠. 예전에도 두 번의, 이게 당시 2008년도에 찾았던 자료인데, 이 당시에도 급폭락했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랐다가 계속 데드캣 바운스는 생깁니다. 한번 튀어 오르는 건 계속 생기는데 결국은 저 아래까지 내려가죠. 이때가 가장 저점이었네요. 또 이제 회복하는가 싶더만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리면 다시 한번 떨궈버리고, 그리고 두 번의 골이 보이죠. 한 번, 두 번.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 6,969가 한 번의 골일지 두 번의 골일지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오일 쇼크도 해결되지 않았고 코로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때를 좀 대입해 본다면 한 이쯤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만약에 똑같이 대입한다면, 물론 반복되지 않고 사람의 심리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욕심이 앞서는지 공포가 앞서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뛰어 올랐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내리 찍을지, 일단은 1차 내리 찍으면 한 이쯤 내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이 6,969죠. 근데 진짜 운이 좋게 갑자기 코로나 개발이 되고 오일도 갑자기 합의가 됐다 하면 이제 미친 듯이 치솟겠죠. 그동안 이제 뭐 회포를 풀듯이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완전 V자로 올라갑니다. V자로. 그것을 랠리라고 하거든요. V자 랠리. 그리고 당시 미연준이 이 당시에는 초기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처음 초기부터 이제 똑똑한 게 초기부터 적극적인 행동으로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과는 똑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다시 시장 참여를 다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도. 근데 이 시점만 안다면 진짜 부자가 되겠죠. 미래를 예측한다면. 이 시점에 나도 사면 이때 팔고, 진짜 이상적인 건 여기 샀다가 이때 올랐을 때 팔고, 내렸을 때 샀다가 또 팔고, 그럼 얼마나 자산이 늘어나겠습니까? 근데 몰라서 다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라고, 지금 한 B 정도 오고 또 금리가 저점이기 때문에 B에서 D 이 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주식을 사기 시작하고,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이 부분일 거고요. 이 달걀의 형상이 보면 그냥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사고 환희에 가득 찼을 때 팔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게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다 통용이 될 수는 없는데, 뭐 지금까지 흐름은 그랬죠. 그래서 저도 이러한 달걀 모형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도 좀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통화스왑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1,300원이 뚫리면
치솟는다는 얘기고 1,300원이 방어가 된다면 이제 환율이 좀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한국경제뉴스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CRS 금리가 달러를 내고 원화 빌릴 때 적용받는 금리인데 0보다 높은 게 정상이라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점점 불안의 증세가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미국이 제안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함에 따라서 또 1,300원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계속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1240, 1280 이제 박스권이라는 게 계속 이 사이에서만 올라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뭐 연말에는 1150원대까지 하향 안정화되는 경로를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셨네요. 이게 행복한 경우입니다. 긍정적인 가설이에요. 긍정적인 가설. 우리나라가 달러를 잘 보호하고 달러 유출을 최대한 막았다라는 가설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가정 1이고 가정 2가 이 1,300원이 뚫리는 순간은 또 치솟을 수 있지 않나라는 또 가정 2번이 있겠네요.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뭐 투자를 하신 분들도 한번 잘 이런 뉴스들은 유심히 챙겨 보시고 자신이 어디에 투자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환율을 잘 안다면 정말 신이 되었을 텐데 어렵네요. 정말 이것도. 일단 저도 뭐 미국 주식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이 공황이 끝날 때까지는 저는 계속 달러를 들고 있을 계획입니다. 이때 막 1155원대로 하향된다고 적힌 대로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뭐 달러를 팔아버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일단은 들고 있을 거예요. 뭐 제 개인 의견이지만.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손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표를 믿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게 빅스 공포지수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 참여에 공포를 느끼냐입니다. 이때 보면 절정을 찍었죠. 마이너스 12% 찍었을 때 83. 그리고 다시 공포지수가 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7000이 1차 저점, 6900이 2차 저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고요. 이상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